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댕기 케이스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만 264 케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인이 댕기에 걸려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7일 13,000명대 감염자가 나오다가 8일에 다시 2만 명대가 나오고 지금은 다시 16,000명, 15,000명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보건부 장관은 의회에서 오미크론이 최고조에 달했고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앞으로도 감소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코로나 규제가 조금 풀리는데요. 사실 5인 모임은 변동이 없어서 크게 체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뀌는 것 중 일부에는 하루에 5인까지만 가정 방문을 허락했던 것을 한 번 가정 방문에 5인으로 완화되었고요. BBQ 핏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한해 팀 스포츠를 30명까지 할 수 있게 인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VTL을 이용하는 국가들과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공항에서 PCR 테스트를 했었어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24시간 내에 정해진 장소에서 ART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24시간 내에 그냥 자가 검사만 하고 결과를 업로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더 자주 더 많이 사회 방문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올해에만 싱가포르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10명 중 1명 미만이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성 반응을 보인 선생님들은 72시간 동안 자가격리를 일단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72시간 후에 자가검사를 하신 후에 음성이 나오면 학교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례의 급증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학교에 못 나오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코로나 밀접 접촉자이지만 음성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국회 사무소에서 같이 회의를 했었나 봐요. 하지만 지난주에 최소한 8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음성은 나왔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국회의원들은 국회 이사당 내 공개 갤러리에 앉아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른 분들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연설을 하시게 되나 봐요. 이번 조치는 의회 내 인구 밀도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예방책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한 신부는 코로나에 걸려서 본인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근데 너무 직전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결혼식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결혼식에는 신랑만 참석을 하고, 그래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신부는 온라인으로 하객분들한테 인사를 드렸다고 하네요. 2020년 3월 중순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나이트와 바 등 밤에 운행을 하는 야간 유흥업소의 영업을 금지를 시켰거든요. 지금 2년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DJ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지금 현재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올해 싱가포르에 F1이 개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F1이 개최되는 시기에 야간 유흥업소의 영업 제한을 풀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뇌를 위축시키고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부위의 회백질을 감소시키고 후각을 통제하는 부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연구가 밝혔습니다. 과학자들은 심지어 코로나가 심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그 영향이 부분적으로 그냥 잠깐 나타났다 마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도 평균 뇌 크기가 0.2%에서 2% 사이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앓은 일부 사람들 중에는 주의력, 집중력, 정보 처리 속도 및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정신적 흐림증이라는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제가 아는 프랑스 친구가 언니가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위험할 뻔하다가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나고 나셔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뇌가
사람이 바보가 됐나? 뇌에 뭔가 이상이 생겨서 사람이 바보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다가 내가 이걸 얘기했었나? 막 이렇게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나타나는 또 한 가지 증상은 이 소리하고 빛에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냥 부엌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그거를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분 아는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한 달간인가 굉장히 고열을 심하게 앓다가 나으셨는데요. 게다가 20대 후반인가 그렇거든요.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뭘 질문을 하면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도 바로 답을 못하고 한참 생각을 한 후에 대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이 보고가 그런 것과 관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픈 마켓의 전기세가 올라갈 것이라고 해요. 최대 20%까지 저렴했던 오픈 마켓의 전기세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싱가포르 국영 전기세보다 약 0.5%가량 저렴한 걸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오픈 마켓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재계약할 시 전기세가 지금보다 높게 내셔야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국영 전기세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니까 오픈마켓 전기를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공원과 가든 10곳의 비치 그리고 우리나라 상하수도 공사와 같은 PUB가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3년 중순부터 마트에서 주는 비닐봉지에 최소 5센트의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교육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내년부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중간고사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은 중간고사를 없애는 게 오히려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기말고사만 있게 되면은 사실 기말고사가 제일 어렵잖아요. 1년치를 한꺼번에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기말고사가 100%를 차지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험을 없애지 말고 PSLE 5레벨 이런 시험을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2023년에 한 90개의 고등학교가 풀 서브젝트 베이스 밴딩 스쿨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싱가포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가 있고 노말이 있고 또 다른 학교가 있어요. 익스프레스는 4년 과정, 노말은 5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 그 졸업 시험을 본 다음에 점수에 따라서 익스프레스 과정에 갈 수가 있고 점수가 안 되는 학생들은 노말 과정이라고 해서 5년 과정을 갔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성적별로 아이들을 나누지 말고 아이들을 좀 같이 공부하게 하자. 대신 수업을 뭐 영어나 수학이나 과학,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그 수준에 맞는 교육을 따로 시키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응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90학교가 이걸 하고요. 2024년부터는 전부 다 이걸 합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노말, 그리고 테크니컬 클래스까지 다 합쳐서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교실에서 이런 아이들이 다 모여 있고요.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이런 거는 같이 수업을 받고 나머지 우리나라로 치면 국영수 같은 과목들은 따로 이제 수준에 맞게 공부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IP 학교들은 이거를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IP 학교는 뭐냐면은 원래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졸업시험을 보고 성적에 따라서 또 주니어 컬리지라고 해서 2년 과정을 들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교 같은 건데 그런데 IP 학교는 PSL이라고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보고 성적 우수자들은 IP 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졸업시험 없이 그냥 같은 학교로 쭉 다니는 건데 싱가포르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IP 학교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학교는 이 시스템을 적용을 안 한다고 처음에 이 시스템 발표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면 더더욱 IP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요, JC라고 주니어 컬리지라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DSA로 들어가는 퍼센티지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10%인데요. 20%로 늘린다고 하고요. 그리고 폴리테크닉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익스프레스 과정의 세컨더리나 아니면 노멀 과정의 세컨더리 아이들이 폴리테크닉 가서 우리나라 치면 기술 고등학교 랑도 조금 틀린데 아무튼 그런 폴리테크닉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O레벨 시험이나 N레벨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로 따지면 수시 같은 그런 게 되겠죠. 2021년 매일 소비하는 물의 양이 2년 연속 증가했다고 해요. 싱가포르는 물 부족 국가라서 한 방울도 아끼라고 홍보하는데 매년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네요. 물 부족 국가인데 제 뒤에도 보면 수영장 보이잖아요. 콘도에 이렇게 수영장이 다 있는데요. 싱가포르 와서 초기에 굉장히 놀랐던 게 수영장 물을 안 갈더라고요.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다 빼고 청소한 다음에 새물을 채워놓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바닥 청소하고 필터 같은 게 작동을 해서 물이 그쪽으로 가서 필터에 걸러져서 나오고 단 한 번도 물을 안 갈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할 때마다 어떤 소독약 같은 거 하얀 가루를 잔뜩 뿌리는데요. 그걸 뿌리면 물이 투명해지더라고요. 풀장 청소하는 요일에는 이 수영장에 안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77세 싱가포르 할머니께서 3년 만에 태권도 검은띠를 따셨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나이 들어서 못해라는 건 핑계인 것 같고요. 저도 온몸의 뼈가 막 굳어가는 걸 느끼는데 운동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치안이 좋은 편인데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투아스 지역에서 2명의 남성이 30대 여성을 강간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새벽이나 밤 늦게 인적 드문 곳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온수기 혹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안에 직속 온수기가 있었는데요. 작동 전류가 14.2A였는데 13A 퓨즈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전류보다 높았는데 이 샤워를 하시던 아버님께서 70대 아버님이셨대요. 이제 감전이 돼가지고 쓰러지셨는데 그거를 보고 놀란 어머님이 들어가서 도와주려다가 어머님 쓰러지시고, 근데 이 아드님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 물이 흐르고 하니까 이제 문을 결국 뜯어가지고 들어갔다가 이 아버님도 또 깜짝 놀라서 도와주려고 그 두 분을 만졌다가 같이 감전사 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절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끔 야생 멧돼지의 공격에 다친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슌 HDB 근처에서 한 여성을 공격한 멧돼지가 근처 마트를 지나가는 게 CCTV에 잡혔는데요. 아이를 낳는 아빠가 가게를 나가려는데 그 멧돼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아빠가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피했는데요. 다행히 사고는 없이 멧돼지는 지나갔거든요. 아버님께서 아이를 안고 있어서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치신 여성분도 얼른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식재료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으로 인해 2월 달에 20.7%가 상승했다고 하고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전면적인 제재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며 다른 나라들한테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IMF가 밝혔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물가 충격이 느껴질 것이라면서 식량이나 연료 지출 비중이 높은 빈곤 가구에 재정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확대되면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이 이번에는 폴란드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피난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폴란드 국경에 유모차를 가져다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는 운동장에 이렇게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거예요. 폴란드인들의 긴 줄이요. 그게 우크라이나인들 중에서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는 폴란드인들의 긴 줄이었거든요. 그리고 폴란드에 사재기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음식이나 뭐 약품 같은 거를 사들여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걸 샀다고 합니다. 전쟁이 어서 끝나고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